네, 3교시는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 Q&A 시간인데요. 유치원에 비해 초등학교 식단은 아이 입맛에 안 맞을까 봐 걱정이에요. 급식 지도도 없어졌다는데 집에서 지도해야 할까요? 초등학교에서의 식단은 영양사 선생님이 아이들의 영양적인 이제 균형 요소를 이제 생각하셔서 짜신 식단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영양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이제 굉장히 양질의 식단을 제공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편식하거나 하면 굉장히 급식을 먹을 때 괴로운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준비 기간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좀 먹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도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만 제공을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영양 요소를 고려하셔서 제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급식 지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서는 계속 급식 지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께서도 지도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계속 아이들이 교육받다 보면은 나중에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학교 급식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있는 친구가 막 매운 음식 먹으면 나도 한번 매운 거 먹어볼까? 이렇게 하면서 점점 편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급식지도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실을 알아서 잘 찾아다닐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네, 초등학교 3월은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1학년 복도에서는 정말 재미있는 일들을 저도 많이 보게 되는데 복도에서 교실 못 찾아서 오는 아이, 가기 싫은 아이. 그런데 학교에는 담임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교무실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 부장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그 선생님들이 다 하나하나 손을 붙잡고 같이 가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학교에는 선배들이 있죠. 3, 4, 5, 6 하는 이제 선배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우는 아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 붙잡고 같이 너 왜 울어 하고 너 몇 반이야 이렇게 해서 손 붙잡고 데려다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등교하는데 이제 좀 어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반을 찾지 못하는 일도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점점 3월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좀 볼게요. 학교 쉬는 시간에는 무얼 하나요? 쉬는 시간에 뭐 하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업 시작 전에 미리 쉬는 시간에 화장실 다녀오고 그렇게 해서 수업 시간이 될 수 있으면 화장실에 가지 않게 미리 준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갖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이 뭐 수학 시간이다. 그러면은 수학책이랑 수학 익힘책을 미리 사물함에서 꺼내서 책상에 올려놓고 준비를 하자. 그리고 또 필통에 연필이 너무 뭉툭하다. 그러면은 쉬는 시간에 미리 연필 깎기로 가서 미리 연필을 깎아놓고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시간이 조금 남았다. 그러면은 친구한테 다가가서 간단하게 뭐 말을 걸어본다거나 뭐 친구하고 간단하게 소통하는 그런 정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뭐 보드게임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긴 놀이 시간을 갖지는 못해요. 쉬는 시간이 10분이고 이제 짧기 때문에. 하지만 간단한 친구와의 소통 요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음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한 질문이기도 하고 걱정이신 것 같아요. 네. 화장실에서 혼자 뒤처리를 못하는 아이가 있지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담임교사 입장에서 아이들의 화장실을 일일이 다 쫓아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고 또 쉬는 시간에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많은 아이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화장실을 이렇게 쫓아가서 이렇게 뒤처리를 다 봐주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입학 전에 아이가 스스로 혼자 화장실에 가고 뒤처리까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입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준비가 된 상태로 입학을 네.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이 기간에 이런 것도 훈련시키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 혼자 등교해도 되나요? 아니면 늘 보호자가 같이 다녀야 하나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아이가 혼자 등교할 수 있다 하면은 혼자 보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스스로 내가 등하굣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독립심이 생기고 자립심이 생겨서 좋거든요. 초등학교는 학교 시간 딱 되면 자기 스스로 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아이들이 뿌듯해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 초등학생이라서 이제 스스로 집에 갈 수 있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독립심을 키워주는 차원에서도 아이가 혼자 등교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혼자 다니게 해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거리가 지나치게 너무 멀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요소가 있어서 보호자가 꼭 동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겠죠. 네. 선생님 말씀을 중간에 끊고 막 손도 안 들고 막 그리고 일어나서 두서없이 막 말하고 할까봐 걱정이신가 봐요. 이런 여기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네.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는 학기 초부터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잘 듣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잠깐 멈추고 선생님 얘기를 끝까지 들은 다음에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반드시 손을 들고 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학교 규칙을 정하고 이 교실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훈련을 통해서 이 규칙을 습관화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계속 그거를 훈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내 아이가 특히 더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하다 싶으면 집에서도 같이 규칙을 정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부모님하고 얘기를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에는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대화하는 습관을 같이 연습해 보세요. 네. 집에서 학습 습관을 잡아주고 싶은데 아이가 하기 싫어할 경우에 억지로 시켜야 하는 건지 아니면 쉬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집에서 학습 습관을 잡아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죠. 근데 잘 안 된다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사실은 집안 환경보다는 학교 환경이 이제 학습 습관을 잡기엔 더 좋아요. 학교는 아무래도 딱 공부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딱 교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는 좀 이렇게 쉬고 싶어하고 하기 싫어하고 그러지만 학교에 오면 딱 바른 자세로 이렇게 습관을 잡아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습관을 잡아주고 싶은데 아이가 너무 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억지로 시키려고 한다면 억지로 하는 것은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뭐 한 5분 정도 책상에 앉아있기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막 하기 싫다고 막 억지로 막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경우에는 너무 무조건 쉬게만 해주기보다는 아이의 그 수준을 잘 고려해서 조금씩만 해보자 이렇게 독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가고 그리고 학습의 과제도 이제 양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네, 교내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계단을 이동할 때 혹은 교실 안에서 문구용품 사용할 때 혹시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하시네요. 1학년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아이들이 정말 세심한 면까지 지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선생님들 보면 굉장히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 안전사고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긴 했지만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과서가 있을 정도로 안전한 생활에 대해서 많이 지도를 하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도 아이들에게 이제 안전 활동에 대해서도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수상 활동 안전까지도 그리고 학교 안전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지도를 하기 때문에 학교를 믿고 학교를 보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세심하게 지도하고 계실 거라고 믿으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1학년 같은 경우 뭐 가위는 어떻게 쓰는 건지 풀은 어떻게 바르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까지 되게 세심하게 지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구류 사용이라던가 또 계단을 이동할 때 복도에서는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뭐 뛰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전 지도는 정말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도 같이 습관화를 할 수 있도록 집에서도 이렇게 걷기 연습 이런 것들도 하면 더 좋겠죠.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 볼게요. 친구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줄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부모님께서 친구 관계를 만들어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어떻게 개입을 하셔서 친구를 좀 잘 사귀게끔 해보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학교에 등교한 이상 철저하게 학교 안에서 교사와 아이들만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개입을 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개입하셔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원활한 이제 교우 관계를 위해서 공동체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신체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 교육도 하고 심리 검사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원활하게 교육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갔다는 것은 점차 생활하면서 사회화가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를 사귀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친구 사이에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배워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고 너무 이렇게 개입을 하시려거나 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학교를 믿고 그리고 학교 안에 일어나는 여러 공동체 활동 속에서 아이가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A라는 친구랑은 잘 노는데 B라는 친구랑은 잘 못 놀아요. 그래서 A라는 친구랑 가깝게 해주시고 B라는 친구랑은 조금 못 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개입을 해서 이 친구랑 놀고 이 친구랑은 좀 같이 놀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개입해서도 안 되고요. 이런 친구 관계는 아이들이 스스로 헤쳐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믿고 또 아이의 친구들도 믿고 좀 아이들이 스스로 이 사회화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험이 없어졌다는데 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학교는 수행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수행평가는 이제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해서 아예 뭐 예전에 지필평가만 보던 결과 중심이 아니고 아이의 학습 태도, 그리고 참여도, 그리고 결과까지 해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라든지 아이의 관찰을 통해서 이제 수행평가를 실시를 하십니다. 이 내용들은 학기 말에 이제 과정으로 이제 통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목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험은 사라졌지만 아이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을 한번 볼게요. 담임 선생님과 어느 정도 선까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도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일단 요즘 소통 방식은요, 스마트폰 알림장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느냐는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아마 학교에서 이제 입학식 날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담임 선생님께서 소통하시는 알림장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대부분 소통을 많이 하고요. 그 알림장 앱을 통해서 알림장을 올리고 그리고 뭐 필요한 소통을 1대1 채팅창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서 담임 선생님이랑 1대1 채팅 방식으로 이렇게 간단한 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앱을 통해서 전화를 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거셔서 필요한 부분, 뭐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로 전화 상담을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미리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선까지 소통을 해야 되느냐, 내 아이의 어느 부분까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의 상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아이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아이의 학교 생활에 관련된 부분이면 어떤 정보이든 괜찮습니다. 근데 아이의 생활과 관계가 없는 내용을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소통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내 아이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선 안에서 상담을 하시고 소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괴롭힘이나 싸움이 생기면 어느 선까지 학교에 알려야 할까요? 네, 실제로 정말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 부분은 어디까지 학교에 알리고 어디까지는 내 선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보실 부분은 이게 단 일회성으로 그치는 어떤 일인지 아니면 좀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어 있는 문제인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평소에는 친구랑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갈등이 생겨서 어떤 싸움이 벌어졌거나 괴롭힘의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 번 일어난 거니까 어떤 돌발 상황이 있었는지 잘 살펴보고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좀 이게 한 번이 아니었다, 좀 여러 번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있었고 싸움이 좀 잦게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학교 측에 얘기를 하고 학교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나가려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민한 아이라서 친구 관계나 공부할 때 잘 넘어가지 않을까 봐 걱정이라는 의견도 있으시네요. 네,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어렸을 때
보다는 좀 더 커가면서 유연성이 생겨요.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능력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에 와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부딪혀가면서 조금씩 아이가 성장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집에서도 좀 다양한 상황에 노출을 시켜보는 것이 사실은 좀 도움이 많이 돼요. 뭐 공공장소에 좀 가본다던가 아이가 어떤 돌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서 옆에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그걸 부딪혀 나가면서 상황을 해결해 나가면서 점점 유연해지는 그런 조금은 덜 예민한 아이로 되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집에서도 좀 다양하게 상황에 노출시켜 보시고 다양한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정 친구가 어떨 때는 잘해주고 어떤 때는 같이 잘 놀다가도 또 어떤 때는 안 놀아주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좀 상하는 경우가 있을까 봐 걱정이신가 봐요. 아마 유치원 때 혹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친구가 어떨 때는 되게 잘해주는데 어떨 때는 갑자기 잘 안 놀거나 이랬을 때 친구가 좀 당황해하고 시무룩해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바로 사회성을 키워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친구가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부모님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보시는 거죠. 친구가 그렇게 하면 너는 어떤 감정이 들어? 나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러면은 친구한테 가서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친구에게 뭐 때리거나 뭐 이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잘 전달을 해보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조언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스스로 실제로 이거를 아이와 그 친구와 상대 친구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게 필요해요. 부모님이 나서서 이거를 개입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옆에서 조언을 주고 실제로 이 문제를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3교시 Q&A 속 시원한 학부모 상담소까지 같이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내용이나 더 궁금하신 사항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은 저희 책을 좀 참고하셔서 더 알아보셔도 될 것 같고 아무쪼록 저희의 이 시간이 지금 올해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잘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예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응원하면서 이번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큐브 수학 편집자이면서 초등 3학년 딸 지우맘입니다. 큐브 유형은 이번에 1, 2학년부터 새롭게 출시된 교재입니다. 딸아이를 가르치면서 시중에 많은 유형 문제집을 살펴보면서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는 문제집들은 많이 있지만 대부분 유형을 짧게 설명하고 바로 아래 유사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죠. 큐브 유형은 대표 유형도 직접 풀어볼 수 있도록 예제와 풀이로 구성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어요. 또 틀리기 쉬운 유형들은 플러스 유형으로 따로 표시해 두었죠. 큐브 유형의 가장 큰 장점은 서술형 문제 부분이에요. 서술형 문제만 모아서 서술형 강화책 별도 부록으로 구성했죠. 공부방 학원 선생님들이 제일 선호한 구성입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서술형 대비를 위한 교재를 따로 학습하기에 시간도 없고 부담스럽거든요. 1, 2학년 때부터 서술형 문제를 조금씩 도전해보는 걸 추천해요. 큐브 유형은 서술형 문제를 무작정 풀어보세요가 아니라 아이들이 차근차근 따라올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초등 1, 2학년 학부모에게 큐브 유형 추천합니다. 예비 초등학부모를 위한 큐브 입학식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큐브 입학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학부모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